젊음 바쳐 자식들 키우고 쉼 없이 달려온 우리네 인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애쓴 세월 끝에 이제는 좀 편안히 쉬어볼까 했더니 병원 문턱이 왜 이리도 높게 느껴질까요?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62살의 한 분은 한 달 약값이 무서워 고혈압 약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이에 또 다른 분은 평생을 바친 도시를 떠나 작은 텃밭에서 삼초를 뜯고 흙냄새를 맡으며 살고 계십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서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 아니었을까요? 똑같이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리도 다른 노후를 보내게 된 걸까요? 평생 일군 서울이라는 울타리가 어느새 우리를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 모를 우리 모두의 억울하고 서러운 사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에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퇴직한 뒤 서울 아파트를 지키겠다고 버텼던 61세 남성은 결국 지하철역 앞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반면 똑같이 은퇴했던 또 다른 남성은 수도권 외곽 단독주택 마당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이 집만은 절대 안 팔겠다는 생각으로 치솟는 건보료, 재산세 관리비, 생활비까지 고스란히 짊어진 채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60대의 5명 중 3명이 생활비 때문에 외식을 끊고 병원 진료도 미룬다고 합니다. 반면 이미 수원, 남양주, 충북 제천, 경남 통영 등지로 이사한 은퇴자들은 진작 떠날 걸 하며 새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옵니다. 서울을 떠나느냐, 남느냐.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건 작은 선택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의 영상에는 위의 말씀 드린 내용과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참한 사례 한 가지와 그와 반대되는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내가 원하는 노후의 인생인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용석 씨는 올해 66살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그는 퇴직 후에도 아파트를 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집이고 동네 사람들과 정이 붙은 터라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는 것이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은 110만 원 남짓. 여기에 관리비, 건강보험료, 재산세까지 더해지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식비였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아졌고 반찬은 김치 한 가지에 국물 한 그릇이 전부일 때도 많았습니다. 더운 여름엔 선풍기도 틀지 않았습니다.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 숨이 턱 막혔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겹겹이 옷을 껴입고 지냈습니다. 집 안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였지만 난방을 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치과 치료는 이미 4년째 미루고 있었고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사치였습니다. 그는 버스를 탈 돈이 아까워 걸어 다녔고 지하철 요금을 아끼기 위해 노인 무료 승차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집 근처 마트를 돌며 할인되는 채소를 찾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만 골라 카트에 담고 3,000원 이상 넘어가면 다시 빼곤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몇 번이고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사람인지 생존 중인 기계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몇 번이고 열었다 닫으며
스스로를 다그치고 또 다그쳤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책했습니다. 그때 집만 팔았어도라는 후회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던 중 어지러움으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야 그의 영양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의료진은 심각한 저영양 상태라고 기록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그는 병원비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도 없었고 병원비는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퇴원 후에는 도시락 봉사센터에 연락해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점점 더 비좁고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점 끊겼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지방으로 내려갔고 동네 시장은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떠날 용기도 체력도 남은 돈도 없었습니다. 최 씨는 창가에 앉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습니다. 그는 한때 마당 있는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베란다 화분 하나 들여놓을 여유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끊긴 지 오래라 그는 라디오로 세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금리 인상, 물가 폭등, 고령 빈곤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뉴스로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식도 점점 끊겼고 자식들과는 명절 인사 외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보내온 우편을 통해 고독사 예방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그런 명단에 오를 정도로 취약한 노인이라는 현실이 막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달려온 건지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반쯤 마른 귤 하나를 바라보다가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아이들을 안고 찍은 사진. 그 속의 사람들은 활기찼고 따뜻했습니다. 지금의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무언가를 놓친 것만 같았습니다. 집이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 채 정작 더 중요한 삶의 행복과 여유는 멀리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거실 구석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그 곡조에 맞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잠시 배고픔도 외로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멈추자 다시 차가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다시 재산세 고지서가 올 것이고 약값은 밀린 채로 쌓여 있을 겁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가기 전에 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기로. 더는 이렇게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승우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그는 은퇴가 다가오기 한참 전부터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대 후반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장기 배당주 펀드와 적금, 그리고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에도 분산 투자했습니다. 집은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였지만 퇴직 전 20년 이상 거주한 덕분에 집값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자산을 단순히 보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과감하게 아파트를 매도했고 그 차익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신축 단독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정 씨가 선택한 주택은 마당이 있는 20평 남짓한 소형 주택이었지만 병원과 마트, 문화시설이 도보로 10분 내외에 모두 갖춰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도 공기 좋고 조용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금 중 일부는 배당이 안정적인 ETF와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했고 매월 최소한의 수익이 꾸준히 들어오게 설계해두었습니다. 그는 생활비로 월 2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지만
투자 수익과 연금으로 월 250만 원 이상이 들어와 항상 일정 금액이 남습니다. 이 덕분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여행 등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는 매주 3번은 도서관이나 작은 산책 모임에 참여합니다. 지역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예술 강좌에도 등록해 아크릴화와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자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직접 재배한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고 가끔은 텃밭에서 감자나 고구마를 캐는 즐거움도 누립니다. 마당에는 자그마한 평상이 있어 거기 앉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이웃들과는 텃밭 정보를 주고받고 김장철에는 함께 절인 배추를 나눕니다. 한때 회사에서 임원 직책에 있었던 그이지만 지금은 타이틀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아들과 작은딸은 종종 부모님 집에 와서 며칠 머물다 갑니다. 정 씨는 손주들과 마당에서 작은 캠핑놀이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보너스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도 참 괜찮은 하루였다는 문장을 매일 적습니다. 혹시 아플까봐 가까운 종합병원과 협약된 실버 건강검진 프로그램에도 등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 준비만 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웃 중엔 아직도 큰 도시에 머물며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후 이전의 준비와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아직도 매일 가계부를 씁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자신을 지켜줬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자주 갑니다. 최근에는 부인과 함께 전남 구례 산수유 축제를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여행 경비는 카드 대신 선불 저축 계좌에서 미리 정해둔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이 생활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닿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본인의 노후 준비 이야기를 강연하기도 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는 행복한 인생 이모작이라는 프로그램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만 정 씨는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웃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소하게 삽니다. 최신 휴대폰도 없고 외식은 한 달에 2번 정도. 하지만 만족도는 언제나 최상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최근 발표된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도 수도권, 대도시에 머무르는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주거비와 생활비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고령자들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관리비 등의 고정 지출이 월 평균 250만 원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로 서울을 벗어난 은퇴자들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요? 수도권 외곽 또는 지방 소도시로 이주한 은퇴자의 월 평균 생활비는 서울 거주자 대비 20에서 30%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택 임대료, 외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모든 영역에서 지출이 줄어들며 실제 생활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어떤 조사는 도시 거주 노인의 절반 이상이 혼자 사는 외로움과 건강 문제를 동시에 느끼고 있으며 반대로 지방으로 이주한 은퇴자들은 지역사회 활동이나 취미 모임 참여율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고령화된 도시 인프라 속에서 고립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돌봄과 교류가 가능한 환경이 오히려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병원 인프라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최근에는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이 분원을 지방에 설립하거나 원격 진료 및 이동 클리닉을 강화하고 있어 지방 거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핀란드 등에서는 이미 작은 도시 중심 노년 주거 모델을 활성화해 대도시 중심이 아닌 분산형 노후 정주 정책이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도쿄에 거주하는 고령자보다 교외 중소도시에 사는 고령자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고 의료비 부담도 적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전입 장려 정책과 주거 이전 지원, 건강 프로그램, 커뮤니티 케어 등을 점차 확대하고 있고,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들도 교통, 의료, 복지 인프라를 갖춘 형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자산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과 정서적 안정이라는 공통된 결론이 국내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지키는 것이 항상 최선이 아닐 수 있으며, 때로는 과감한 결단과 이주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수도권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고령자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실제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 회복, 인간관계의 재형성,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각자의 우선순위에 달렸겠지만, 분명한 건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더 이상 일부 은퇴자의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령사회의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주거와 소비, 인간관계, 건강관리까지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가 더 늘어날수록 이러한 사례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를 주목하며 관련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 현재 거주 중인 지역의 고령자 복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는 어르신 행복주택 사업을 통해 만 60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병원, 복지관, 전통시장 등 생활 인프라를 연계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층 1인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 확인,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장수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노인들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활동하며 사회적 고립을 막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군은 고령자 이주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해 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은퇴자들에게 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 적응 교육까지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는 건강 100세 상담센터를 설치해 고령자 대상 건강 상담, 만성질환 관리,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주광역시는 은빛 건강 지킴이 사업으로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방문 운동 지도와 재활 보조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게 다양한 실질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그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본인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먼저 신청해보는 것이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외에도 노년 일자리 지원센터, 시니어 사회활동 지원단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단절되지 않고 연결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정신 건강과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 사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해 의료복지 생활상담 주거,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역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세대 통합 복합주택 정책을 운영해 젊은 세대와 고령자가 함께 살며 생활을 나누는 구조를 만들고 고독과 외로움을 방지하는 동시에 복지 비용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을 통해 고령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가능한 오래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이 함께 리모델링 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개념을 점차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서울 강동구, 성북구, 대전 서구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지역 중심 노인 커뮤니티 지원 모델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는 정보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움직이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나 지자체는 준비를 해두었고,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입니다. 정책은 준비되어 있고,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결국 나의 노후는 내가 스스로 설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고령자가 직접 선택하고 참여하는 방식이야말로 삶의 주체성을 높이고 자신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적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나의 일상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햇살은 똑같이 내리쬐는데 누구는 벽에 갇혀 있고 누구는 마당에서 웃는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서울에 남아있기로 한 최용석 씨는 아파트라는 틀에 자신을 가둔 채 추운 방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 한 끼로 버텨야 했습니다. 반면 정승우 씨는 집을 줄이고 삶을 넓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마당에서 아이들과 웃으며 여유와 평온을 누리고 있었죠. 두 분 모두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다만 인생의 어느 갈림길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버티기만 하는 노후가 아닌 누리고 웃을 수 있는 노후를 위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 진심으로 묻고 정보를 모으고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승우 씨처럼 나는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